네, 반갑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에서 우리넷, 그리고 레몬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요, DB 하이텍, 서울 옥션 두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들은 뉴스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알아볼 거고요. 자, 인기 검색 종목은 TSI, 그리고 카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종목도 좀 있고요. 2차 전지, 일단은 막 논란의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넷부터 알아볼까요? 자, 우리넷은 내용이 좋죠. 네, 우리넷은 일단은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하긴 했는데 매각 관련한 이야기가 떴어요. 그래서 매각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주요 인수 후보군들에게 이제 티저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43.02%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자, 최대 주주의 지분 43%를 매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호재라고 그랬죠. 자, M&A 재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팔려가는 회사다. 이러면 호재이긴 한데 지금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5G 특화망, 사물인터넷, 모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 LG, SK, KT 이런 대기업들과의 주요 고객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이 썩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5G 그다지. 근데 사물인터넷 그다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시세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승 이후에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옆으로 눕기만 하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라면은, 회사가 좀, 성장의 어떤 가도를 달리다가 조금 탁 멈춰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팔려가는 거는 좋은 재료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5G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주가 상승을 좀 보이다가, 옆으로 좀 눕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5G 관련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지금 안 좋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자암호 기술 이쪽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양자암호 기술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 상승 포인트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튀는데 보안 관련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5G 양자암호 일단은 둘 다 괜찮기는 해요. 왜냐면 6G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다지 내세울 만한 건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이제 매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매각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기관들은 일찌감치 팔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팔아먹은 모습들 개인들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매각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아마 차익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장에서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직전 종가, 11,600원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깨졌다 하더라도요, 11,000원대, 요 정도 11,000원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요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라인 때가 지지 라인 때 역할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밑에 쪽으로 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1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한 7% 정도 변동성 나오잖아요. 요 정도까지 좀 지켜보자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먹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은 매각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필해 볼 수 있다면 주가 상승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단계 상승하고 팔아먹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래쪽으로의 조정은 좀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밀렸을 때 11,000원대 지지라인만 나오게 된다면 일단 조금 더 버텨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밀려서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딱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직전 고점 지지가 한 번 나타났다고 하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또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 포인트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버티기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 지지라인 11,000원만 일단 잡아놓고 대응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몬 볼게요. 레몬은 지금 오늘 약간 주가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상승을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2차전지 쪽이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경고, 경고 딱지 있어요. 경고 딱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금 답답하다. 주가 더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이겠죠. 경고담이 바로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종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경고 메시지를 해소하고 갈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그냥 막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고 다음에 위험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 직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시면은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씩 가라앉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 딱지를 일단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2차전지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서 강하게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뛰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을 조금 필요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 때는 5일선이겠죠. 치고 올라가면은 7,500원 정도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00원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지지라인 때가 되겠죠.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대의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데 고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직전 저점 때 갭으로 튀어나간 부분 있죠. 8,100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8,100원. 그러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한 3% 정도 더 밀리는 건데 아마 이 정도는 그냥 바로 변동성으로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나는 큰 변동성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8,100원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5일 이평선 깨지기 전에는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그래서 7,500원까지 그냥 조금 넉넉하게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격 벌어진 상태에서 리스크가 크고 또 투자 경고 딱지 붙어 있는 거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요.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7,500원 지지라인 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부하이텍, DB하이텍 볼까요? 네. DB하이텍은, 뉴스가 조금, 네, 별로죠. 왜냐면 이제 물적 분할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는데 이 내용은 일단 좋아. 왜냐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뭐 제2의 TSMC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팹리스. 담당 사업부를 띄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B 팹리스로 띄어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뛰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러면서 공시를 띄웠는데 일단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상장 안 시킵니다. 자, 상장을 안 시키면 괜찮아요. 예전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사업부 띄어내고 포스코 홀딩스 남아있고 지금 물적 분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상장 안 시킬게요 라고 얘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뭐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하고 상장 안 시키면 괜찮아요. 왜냐면 상장을 시키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동부하이텍이 만약에 팹리스를 띄어냈어요. 근데 팹리스가 상장하지 않고 계속 100% 자회사로 남아있다라면 팹리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동부하이텍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시가 나왔어요. 물적 분할 공시에 일단은 5년 동안은 상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만약에 부득이하게 상장을 하게 되겠다라면 주주총회에게 승인을 얻겠습니다. 근데 5년 이후에는 뭐가 되냔 말이죠. 여기까지만 나온 거예요. 야, 일단은 상장하지 않을 것이고 5년이란 기간 내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겠다. 근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니들 주주총회랑 관계없이 그냥 상장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만약에 이런 5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이 조건을 삭제해 준다라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적 분할 자체는 악재가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더러운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덩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띄어내서 이게 상장시킨 LG에너지솔루션이 자기보다도 덩치가 거의 2배 가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시면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팹리스를 띄어내서 걔가 상장해가지고 덩치가 커지면 지금 이건 2조 원밖에 안 되지만 걔는 뭐 4조 원, 5조 원, 10조 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물적 분할하고 나면 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러운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소액주주가 약 전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반대를 해버리게 된다. 아마 반대할 거예요. 왜냐면, 자, 5년 내에 이런 거 다 집어치워라. 물적 분할 하고 싶으면 상장 안 시키겠다는 걸로 가라. 이렇게 한다라면 상관없지. 근데 만약에 이걸 삭제 못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5년 후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라고 한다면 주주총회에서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네, 애매한 상황이 되겠죠. 답변 시한은 14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공식 답변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상장 계획이 있는 것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네, 지금 만약에 상장 안 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주가가 다시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장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물적 분할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에서 소액주주가 반대를 아주 강하게 하는 모습이고 제가 소액주주라도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익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경우에는 현재 기업이 커지든 말든 일단은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답변 나올 때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답변이 좋게 나온다면 주가 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물적 분할 공시 나와서 주가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답변이 제대로 나온다면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라인 때는 45,000원 구간 조금 더 밀리면 43,000원 구간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매수 의견은 일단은 상황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네, 공시 내용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라인 때만 좀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 14일 주가 상황 보고 공시 내용 살펴보시면 대응해도 되는지 여부를 좀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공시에서 상장 안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 그때는 따라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는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옥션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 옥션. 요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매각 이야기죠. 아까 우리네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같지만 또 달라요. 이거는 지금 지분 매각 얘기 나온다면서 주가가 빵 뛰었어요. 영국의 경매업체인 소더비 피인수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더비에 대한 서울 옥션 지분 매각에 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옥션에 소더비 피인수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이런 것들에 대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서울 옥션 인수 안 한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매각가 이제 이견이 나오면서 이제 안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옥션 인수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 나오고 뭐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건 떠나가지고요. 일단 안 한다가 되는 겁니다. 안 한다라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없듯이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또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안 한다예요. 근데 그러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안 한다잖아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변동성은 네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빠져봤자 19,000원, 18,0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이하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주말장에 이렇게 얻어맞았으니까 그냥 갖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이런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다만 매수 의견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매수할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좋지 않겠고요.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22,000원이나 23,000원 이거 회복하는 모습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000원 최대 18,000원까지 지지라인 보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I 볼게요. TSI는 지금 이거는 2차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온 공시예요. 자, 2차전지 관련주라는 이야기죠. 2차전지 관련주라서 최근에 좀 덜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가기는 올라갔었어요. 지난번에. 자, 3월 3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이때 올랐다가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네 패팅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개별주 취급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간 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좋은 소식이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최저주주 변경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최저주주가 변경이 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나쁘지 않고요. 이 2차전지 믹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또 수주,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뭐 올라온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앞으로 뭐 성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2월 달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업을 지금 최저주주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약간의 인수와 같은 M&A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흘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들어왔어요. 만약에 반등 포인트 나온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한다라면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부담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은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보고 있다가요, 2차전지 개별주들이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지금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멈춘다거나 유지가 좀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반등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권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온 게 없죠? 올라온 게 없으면은 2차전지가 만약에 주목을 받았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안 올라간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요런 거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카카오로 넘어갑니다. TSI는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의견은 일단 2차전지 상황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은 반등 시점에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한 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지라인은 한 9,300원, 400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뭐 큰 부담 없죠. 이제 일단 유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SM이 지금 1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매수 포인트, 이제 공개 매수가 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카카오가 만약에 SM을 인수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를 우회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자,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 생각은 좀 듭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15만원을 올려친 부분들을 더 높여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본다라면은 15만원대 정도에 형성되는 이 가격대로 공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카카오는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엔터도 상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남아있는 엔터를 상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좀 있겠습니다만 주주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15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7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8,000원 와 있는데 니들이 그럴 돈이 있으면 자사주나 매입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사주를 매입해야지 지금 니들이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좀 된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제 SM을 인수하게 됐을 때 돈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일머니까지 끌어와가지고 사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열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됐어 카카오 실망감이야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 본다라면 SM을 인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안타깝거나 좀 삐걱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추세상으로는 일단 우상향 패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 하단부까지 밀려와서 아마도 반등 포인트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 전략 잘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때는 지금 일단 살짝 이탈한 모습이긴 한데요. 반등 연결되면 괜찮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라인 때는 5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매수 의견은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6만원 정도 회복하는 시점부터는 매수 포인트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개의 종목입니다. 우리넷과 레몬, DB하이텍, 서울옥션, TSI, 카카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